휜다리 자체가 그 운동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뭐 이렇게 뭐 보조기를 찬다고 해서 교정이 되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민병 정형외과 원장 윤경준입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다리가 좀 많이 휘어서 오시기는 하죠. 사실 동양인들에서 오다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서양인들은 X자 다리라고 하는 외반슬이 많은 편이고요. 우리는 오다리라고 하는 내반슬이 많은 편입니다. 확연히 이제 다리가 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또는 예전에 다치셔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다리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오다리 각도는 우리가 3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도 정도 이내면 그래도 뭐 크게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적인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이제 우리가 오다리라고 하면 5도 정도 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로 요거를 좀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휜다리 교정술을 사실은 미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휜다리 교정술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재활까지 총 포함을 하면 3개월간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미용 때문에 휜다리 교정술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휜다리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때문에 하십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골의 손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관절염이라는 게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요즘 외상성 관절염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난 추세고요. 우리가 오다리로 인해서 이제 안쪽으로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 힘이 전달될 경우에는 그 힘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다리 교정술, 전문적인 용어로는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안쪽으로 체중 부하가 되는 것을 바깥쪽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젊지만 연골이 많이 닳아서 치료 방법이 사실은 크게 줄기세포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을 때, 또는 줄기세포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근위경골절골술의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한 번 휜 다리는 사실은 운동으로는 절대 교정이 되지는 않고요. 다리가 휘었지만 그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조절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운동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한 최대한 근육을 키워가지고 그 하중을 줄이게 된다면 통증의 경감 효과를 좀 가져갈 수도 있지만, 휜 다리 자체가 그 운동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뭐 이렇게 뭐 보조기를 찬다고 해서 교정이 되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측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게 있고요. 외측 폐쇄형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안쪽에서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벌려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간혹가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바깥쪽에서도 접근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오다리 교정술은 요 안쪽에서 이제 그 뼈를 깎아서 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골을 해서 벌려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 수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분들의 좀 내가 육체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관절이 다 손상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쪽 관절만 손상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술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수술을 해도 아픈 경우가 너무 많고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증을 잘 판단하는 것이 수술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뼈를 깎기 때문에 그 뼈를 깎아서 벌린 부분에 우리가 골유압이라고 하죠. 뼈가 붙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 달 정도는 목발을 짚으면서 약간 부분 체중 부하라고 합니다. 앞끝 정도로만 살살살살 딛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한 달은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발을 뛰게 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거나 뭐 일반적으로 마실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달,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근육 재활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해야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를 재활 기간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은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출기들이 다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 뭐 근육이용골 절골술을 한다고 해서 크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일단은 뼈가 안 붙는 거죠. 뼈를 절단을 해서 벌리는 거기 때문에 뼈가 안 붙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너무 많이 교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너무 심한 X자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뼈만 잘 붙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뼈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담배라던가 우리가 술이라던가 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체중 조절이 중요하죠. 근육이용골 절골술, 우리가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중 자체가 관절염의 악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절염의 악화를 시키지 않으시고 괜찮은 부위를 잘 보존하려면 당연히 체중 관리는 수술하기 전부터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재활을 빨리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살 빼고 운동하고, 그 2가지를 확실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받으면 근육이 많이 빠지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근육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관절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딱 그 2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병원 정형외과 원장 임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